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어떤 계획들 갖고 계십니까? 따뜻하고 훈훈한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대한민국은 12월 3일 이후로 내란의 폭풍 속에 계속 흔들리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란 속의 윤석열 피의자에 대해서 사실상 수사가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는 것은 도대체 왜 그런 것이냐에 대한 국민적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은 국회 법사위 소속이신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님 모시고 상세한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크리스마스 이브신데 예. 내일은 어떻게 성탄절에 교회는 가십니까? 예, 당연히 가야죠. 예. 그러니까요. 참 모두가 평온한 성탄을 맞이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연말 들어서 점점 더 어수선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서 참 걱정입니다. 이번 주에 그 지역구 활동을 좀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뭐 국가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전부 국회로 그리고 또 지금 대통령실로 한남동 관저로 이렇게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계속 수치 거부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평범한 일반인들 같으면 감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치 불응을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긴급 체포를 하거나 이 대상이 되는데 이 피의자 윤석열 씨는 계속 그냥 있는 거예요. 이 뭐가 문제일까요? 공수처가 문제입니까? 경호처가 문제입니까? 지금 공조본이 문제입니까? 왜 이렇게 더뎌지는 겁니까? 윤석열 피의자, 윤석열 피소추자의 품격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품격.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 심판 가결이 이루어졌을 때 그 다음 날 송달을 받았고, 맞습니다. 나흘 만인가 닷새 만인가 그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 가결 당일날 수령했습니다. 수령을 하고 일주일 만인가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근데 윤석열 지금 저 비소추자는 아마 헌법재판 역사상 이렇게 찌질한 사람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헌재 역사상. 오늘 헌법재판소장님,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나오시면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보다 찌질한 사람이 있었느냐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는 박근혜 대통령은 윤석열보다는 그래도 훨씬 품격이 있었던 사람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요새는 꼭 대통령을 붙입니다. 기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박근혜가 성군이었다. 기자들도 저희들이 이제 2016년에도 엄청나게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사실 국가 비상 상황이 되면 정치인들 못지않게 언론인들도 엄청나게 일이 많고 바쁘기 때문에 그때도 진짜 힘들었는데 그래도 그때가 나았다. 지금은 정말 상상 초월 수준의 진짜 의원님께서 이렇게 찌질한 사람이 있었나 싶은 말씀 주셨는데 진짜 살다 이런 사람은 처음 본다. 다들 이런 사람이었어? 세상에 이런 사람이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대통령까지 와 이건 정말 역대급이다. 다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좁혀서 여쭤보면요. 일단 그 박종준 경호처장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분은 현직 대통령, 그러니까 이게 그 일단 권한이 정지되어도 신분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경호처장으로서 반드시 그 경호해야 될 임무가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직무를 행사할 수 없을 뿐 대통령이라는 신분, 지위는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란 지위를 갖는 사람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있다 보니까 경호처가 열심히 보호 노력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는 직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통령 저걸 지금 그 탄핵 소추를 할 때 200명이 동의를 해야 하느냐 151명만 동의하면 되느냐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석을 두고 총리냐 대통령이냐 이것에 대한 지금 논쟁이 있는 것 같은데 총리는 총리인 거죠. 총리는 총리다. 다만 대통령의 역할을 대행하는 것일 뿐인 겁니다. 그런데 탄핵이라는 것은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지 역할을 박탈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총리라는 지위가 없어지면 당연히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도 멈추게 되는 거고 부총리에게 그 역할이 넘어가면 그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총리가 총리인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다면 151명이면은 탄핵 소추가 가결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당연히 맞는 것 같고
아마 국회 그 입법정책처에서도 네. 그런 판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게 법리에 대한 해석인 것이죠. 그냥 정치적 해석이 아니라. 근데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끊임없이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에 대해서 어떨 때는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뭐 장관도 임명해야 되고 즉각적으로 그다음에 헌법재판관들도 임명해서는 안 되고 대단히 이율배반적인 그런 논리를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분도 법조인이어서 누구의 해석에 맞는 거냐에 대해서 매우 헷갈립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주장은 그건 주장이 아니고 그냥 억지입니다. 억지. 예. 네. 아마 그 윤석열 정권 관계자들의 그 측근들의 특성이 예. 그냥 항상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 예. 자기 중심으로 세상 문제를 해석하는 그 천동설 지지자들 이런 사람들로 모여 있다 보니까 결국 예. 대한민국이 오늘의 이 모양이 이렇게 돼버린 것 같은데 권성동 그분이 그 과거에 상당히 정상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네. 또 인정할 만한 부분도 있었는데 네. 지금 보이는 모습을 보면 윤석열하고 뭐가 다를까? 그 내란의 동조자, 옹호자 예. 그런 모습으로밖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그건 논리도 아닌 거죠. 어떨 때는 장관 임명하라고 하고 네. 국회가 추천하는 거 임명장만 주는 그렇죠.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없다고 하고 예. 뭐 좀 이런 걸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할까요? 뭐 언어도단, 예. 어불성설. 어불성설.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개그 콘서트식으로 하면 그때 달라요. 예, 맞습니다. 예, 그때 다른 스탠스를 취하는 건데 제가 어제 그 MBC 스튜디오 옆에 대기실에서 유승민 대표 오랜만에 뵀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권성동이는 뭐 윤통한테 직접 전화 받는 모양이지. 예. 너무 이상하다. 예. 상식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 옛날에는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요새 하는 거 보면 너무 이상하다. 예. 직접 전화 받는 거 아니냐. 너무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그 내란 동조범이다. 그러니까 내란을 동조하고 찬양하고 내란을 선전하는 이런 범죄 혐의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런 정도 수준이면? 지금 어쨌든 계엄 해제도 참여하지 않았고 네. 탄핵 때도 참여하지 못하게 방해를 한 적이 있고 네. 또 지금도 수사나 탄핵을 못하게 방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내란범이 국가원수, 내란범이 국군 통수권자의 위치를 겸하도록 계속 부추기고 있는 셈인데 지금 현 상황이 내란이 계속 종결된 것이냐 내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냐 네. 이 해석에 따라서 네. 만약에 내란이 지금 종료된 것이 아니라는 이런 그 해석을 취하게 된다면 네. 저기는 내란의 그 선전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